소리치자 휑을 내며 순식간에 산산주걱 나는 유리창. 그냥 한 방에 박살나네요. 초고속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짧은 거리에서. 추가 유리 표면에 닿자마자 사방으로 금이 가며 깨져버리고 맙니다. 저런 파편이 이제 막 눈에도 들어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유, 저거 보세요, 저거. 너무 무섭다. 자, 보십시오. 10살짜리 어린이가 넘어지는 힘에 쉽게 깨져버리고 마는 유리의 모습. 무서워. 하지만 일반 판유리가 심각한 부상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의 모양. 충격 후 깨진 모습을 확인해보면 모두 모서리의 모양이 뾰족하고 절단면은 날카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이의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신경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는 것. 판유리가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 파손 시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나간다는 것. 옆에 있는 친구도 다치는 거죠. 초고속 카메라로 확인해보면 깨지는 순간 어린이 마네킹에게 피가 우듯 쏟아지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까이 있는 마네킹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던 마네킹에게까지도 튀어있는 유리 파편. 잘게 깨진 유리 조각들은 무려 4m 밖에 안전선 넘어서도 발견될 정도입니다. 야, 저거 진짜 심각해.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의 안전 또한 장담할 수가 없는 것. 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바로 오래된 유리창.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노후된 유리창의 위험성, 넘버원에서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실험은 어린아이가 팔로 유리창에 충격을 주는 상황을 가정해 손 모형의 무로 유리창에 충격을 줍니다. 유리가 깨지는 순간 실험용 무위로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때 유리창 윗부분에 남아있던 큰 유리 조각이 실험용 무에 박히고 맙니다. 그 이유는 노후된 창틀이 유리를 고정해주지 못해 위쪽에 붙어있던 유리판이 내려 꽂혀버린 것으로. 무서워. 만약 실제 상황이라면 팔신경이 파손되거나 절단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야, 신경이 끊길 수도 있네요. 하지만 위험한 것은 학교 유리창뿐만이 아닙니다. 오래된 주택에 있는 노후된 창틀이나 그렇죠. 계단에 있는 유리창, 계단 창문. 저런 일을 실제 또 많이 오래된 보잖아요. 아파트의 현관문, 많이 보죠. 일반 가정집의 침실 유리도 위해를 끼칠 수 있기는 마찬가지. 현관문 같은 건 개인 실제로 소유가 아니라 2007년 10월에 바꾸지도 대전에서는 맞아. 어우, 대전. 엄마를 향해 달려가던 여자아이가 베란다 문을 여는 순간 유리가 파손돼 손목에 큰 상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매년 이처럼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어린이들을 다치게 하는 유리창 사고. 엄청 많네요, 사례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리창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유리창 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첫째, 파손 위험이 적은 안전유리를 설치한다. 그렇지. 저런 거 맞아. 무조건. 안전유리는 이처럼 충격에 강하고 파손 시 파편이 튀지 않기 때문에 활동성이 강한 아이들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저 비싸도 꼭 저거 해야 돼요. 둘째, 일반 유리 위에 안전 필름을 부착한다. 저런 방법이 있군요. 기존의 얇은 유리창에 안전 필름을 붙이면 유리 파편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야, 저 당장 해야겠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안전 교육임을 잊지 마십시오. 가까이 보면 위험하니까.
당신의 주변에 있는 유리창, 아이에게 흉기가 되어 날아올지 모릅니다. 참 정말 좋은 거 오늘 체크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물론이고요.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 그 관리자분들 다 이거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안. 혹시 그 평소 유리 사고 당하신 적 없으세요? 우리 가족 중엔? 제가 있었어요. 안 당하게 없구나, 안 당한데. 제가 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참 그 광고가 유행했었거든요. 이덕화 씨가 왜 엘리베이터 문을 쾅 치는. 야, 멋진 남자. 네, 속옷 그래서 광고. 저도 네. 그거를 따라하다가 유리창 문에 쾅 했는데 유리창 문이 내려앉은 거죠. 그러면서 저도 손목에 큰 유리 파편이 꽂혔었어요. 저도 유일하게 몸에 흉터나 있는 게 여기 있는 거. 오! 진짜? 나영아!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이 형이랑 놀다가 유리가 이게 돌처럼 무섭지가 않잖아요. 방단이 없잖아요. 안에 있는 형이 보이니까 형이 장난으로 깨봐 이랬는데 보이니까 형이 보이니까 형한테 내 주먹을 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툭 쳤다가 야 여기가 그냥 저는 못 뺄 뻔했어요. 그때 여기 제대로 잘려가지고. 다행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는 두 분이 문제는 못 맞히고. 끝나고 나니까 그냥 옛날 생각이 나네. 궁금한 게 있는데 화면에서 우리나라는 학교 규정에 뭐 유리창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규정이 따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학교에 16살 이하의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 같으면은 창틀 높이 1m 이상 높은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유리도 반드시 아까 보신 것 같은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유리가 깨져도 그 깨진 유리가 조각조각으로 떨어져 나가지가 않습니다. 우선 깨지는 힘도 더 들고요. 더 들고.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앞으로 저희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아름다운데요? 미시건. 19살의 메리 골든블랙. 농철 씨 10살 넘게 차이나요. 금발. 그녀는 장래 암 전문의를 꿈꾸는 점도 유망한 대학생으로서 베비. 아름다운 남친. 폐암으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넉넉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힘차게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낮에는 학생으로서 공부에 최선을 다했고 밤이 되어도 그녀의 바쁜 일상은 끝나지 않았으니 메리가 바쁘게 어디론가 향하던 그날 밤 검은 운명의 손길이 점차 메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는데 뭐죠? 메리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을 예감한 걸까요? 이내 갈 길을 재촉합니다. 뭐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뛴다. 뛰어.